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정확히는 문 전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정말 긴 시간 끝에 오늘 오후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 이후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어느 부분에서 오판을 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모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징역 3년 선고, 당사자들은 1심 판결 이후에도 단 하나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1심 재판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징역 3년. 물론 뭐 이제 어차피 임기를 다 거의 채워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요. 최병무 의원님, 네. 징역 3년 모두 뭐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징역 3년 가지고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아마 시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오늘 판결문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꽃이거든요. 예. 근데 그 근간을 흔들었잖아요. 여론을 결국 조작하려고 개입한 혐의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게 왜 징역 3년에 그칠 일이냐 뭐 이런 비판적 시각을 뭐 저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거의 공작에 가까운 수준으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하는 것의 실체를 법원 1심이 인정을 했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청와대가 어떻게 말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어떤 뭐 청부 수사 일종의 뭐 그런 부탁을 청와대가 받고 예. 청와대의 뭐 6개 내지 7개의 실국이 다 동원돼서 지금 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를 하면서 결국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과연 징역 3년에 그칠 일이냐 뭐 이런 그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예. 어찌됐든 간에 오늘 그 법원의 1심 선고로 인해서 이런 선거 개입의 실태가 권력형 선거 개입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혐의가 매우 중하다. 1심 징역 3년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모두 징역 3년입니다. 1심에서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당시 울산경찰청장. 재판부가 오늘 오후에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재판부의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전달해서 수사를 청탁한 점을 인정한다. 경찰 조직이나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에는 황운하하고요. 그다음에 그 송철호 3년만 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인데 2년 실형이에요. 예.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분도 이제 집행유예지만 징역에 나왔죠. 예. 이게 저는 중요하다 봐요. 민정수석실 사람들. 예. 백원우 그다음에 박형철 이 말은 이제 저기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인 정치 이용으로 썼다. 이게 저는 핵심으로 보이고요. 뭐 저는 3년은 이제 그 뭐 사필 규정인데 문제는 이제 그 법정 구속이 안 된 게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그 김용 부원장 내일 선고죠. 그때 알리바이 매수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위정교사 재판 중에 있잖아요. 왜 모든 걸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렇게 단정합니까? 예. 저는 따라서 이게 법정 구속 안 한 거는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민정비서관 백은우,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2명이 처벌된데 그 위에 누굽니까? 조국 그 위에 전 조국 민정수석.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다음에 8개 조직 움직이는 게 임종석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직이 왜 움직였습니까? 바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 송철호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따라서 이번 재판은 반쪽의 정의다. 따라서 앞으로 조국 그다음에 임종석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 확대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 부분. 그러니까 경찰 조직과 청와대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책 이익,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적으로 썼다. 앞서 민정수석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핵심 중에 핵심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상대당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김기현 후보 수사를 황운하 의원에게 하명한 이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3, 4년 전 된 뉴스여서 사실 좀 기억에서 잊혀진 분들도 많을 테지만 박원석 의원님. 예. 사실 이거 청와대 사람들 누구보다 선거에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1심 판결이고 예. 아직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에 대해서 불복하고 다투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최종적인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기소했고 또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선거 중립 의무가 있었던 공직자들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거고 특히 청와대가 정보를 입수해서 경찰에 이걸 이제 하명 수사를 지시했고 예. 당시에 이제 황운하 울산청장이 부임한 이후로 그 수사가 시작이 돼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김기현 당시 현직 시장이었죠.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년 한 6개월 지나가지고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일단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그리고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봤을 때 엄정한 선거의 중립의 의무가 있는 특히나 이제 이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과 경찰의 인사들이 움직여서 저렇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예.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황운하 의원 같은 게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지역구에서 차기 총선을 준비를 해왔었을 텐데 대전인가요? 황운하 예, 의원님? 대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민주당의 당원 당규대로라면 예.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은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어떤 공세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는 현역 시장이었던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죠.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와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8년 6월에 당시 지방선거에서는 낙선했고 송철호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본인 비위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그럼 당시 목소리를 잠시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 부임해 난 얼마 후 몇 달 안 지났을 거예요. 김기현이 뒷조사한다고 그냥 계속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무슨 오더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하명 수사라면 하명을 한 쪽이 있고 하명을 받은 쪽이 있잖아요. 제가 하명을 받은 쪽의 책임자입니다. 저는 그 사건이 청와대 첩보니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 사건과 관련돼서 청와대는커녕 경찰청 누구하고도 한 차례도 연락이 오고 간 적이 없어요. 하명 수사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서 이런저런 비위가 있더라, 토착 비리가 있다라고 해서 송철호 후보가 김기현 당시 시장 수사를 청탁했고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의원이 이걸 들어줘서 실제로 수사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뭐 그 과정에서 수사팀이 제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황운하 당시 청장이 뭐 인사 교체권 뭐 이런 것도 좀 논란이 됐었고요. 최병무 의원님.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청와대 조직적 개입 전에는 판세가 김기현 시장에게 전직 시장에게 좀 유리했었다면서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울산입니다. 울산이면은 영남 지역이잖아요. 울산에 뭐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 영남 지역에서 그 울산 전체로 보면 울산의 특정 지역은 뭐 민주당이나 또는 정의당 우세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 당시 그 지금의 국민의힘,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뭐 굉장히 우세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더군다나 김기현 대표는 그 당시에 현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김기현 대표가 송철호 그 전 울산시장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 있었고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울산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 번 울산에서 출마를 했는데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사실 당적이 민주노동당에서도 울산에 출마한 적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송철호 전 시장이 거의 포기하고 울산을 떠나서 부산에 있을 때 그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인 사람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송철호 전 시장한테. 그런 걸 이렇게 감안해 보면 결국은 월등하게 앞서 있던 그 김기현 그 당시 그 현직 시장이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받는 날 바로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들어가요. 그러면서부터 그게 3월인데 예. 그때부터 6월 선거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울산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뭐 현직 경찰이 반발하니까 뭐 그 사람 인사조치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여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나왔겠어요. 김기현 울산시장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 월등하게 앞섰던 김기현 시장의 그 지지율이 점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결국 역전이 됐다. 그래서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이런 거는 뭐 객관적인 지표로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지율이 어떻게 역전돼가는 과정이 이미 객관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저거를 지금 그 뭐 2심에서 뭐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증거가 많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을 되돌려 보면 최병무 의원이 말씀하셨던 4년 전 이게 2018년 선거고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슈가 불거졌을 때 원래 정치 포기하고 송철호 시장이 나 좀 선거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포기 상태일 때 정말 친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차 다시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 많이 전해졌고 실제로 그래서 30년 지기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최병무 의원님 말씀 좀 들어봤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결국은 그러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정무수석실 한병도 정무수석은 당시 밖으로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비위 사실을 하명 수사를 했고 안으로는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들을 눌러앉히는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판결문을 저도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지만 제가 이제 그 재판 과정을 정밀하게 모니터해 보니까요. 뭘 했냐면 이제 그때 그 임동호 씨입니다. 예. 최고위원했던 임동호 씨. 이분이 정언할 때요. 그때 당시에 한병도 수석이 오사카 영사였거든요. 맞아요. 오사카 영사에게 어렵지만 A급 공공기관 자리는 이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정언하고요.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정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 한병도 수석 무죄가 나온 게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책과 관련해서도 산재, 모병원 있잖아요. 이런 데 그 설립, 지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구형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1심에서는 주로 이제 그 하명 수사 부분이 유죄가 많이 나오고 실제 그 임동호 씨 주장친 거 또는 이제 공약 부분은 일부 무죄가 나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아마 항소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근데 저게 그 당시 상황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예요.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초에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하자마자 이 관련한 정권 관련 수사팀을 거의 해체하는 수준의 왜 그래서 언론 표현으로는 검찰 학살 인사 이런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야 그냥 빨리 기소해 예.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수사가 미진한 채 이게 다 기소가 된 거예요. 예. 아마 지금 한병도 당시 그 당시의 정무수석이나 뭐 임동호 씨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데에 묻어서 기소가 되고 추가 보완 수사가 안 된 탓이 큰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봅니다. 부분 이제 미진한 수사 부분도 오늘 여당이 얘기했으니까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물론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들은 항소한다고 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청와대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됐느냐 더 수사돼야 된다 여당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송철호 시장에게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 30년 지기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송철호 후보님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거의 뭐 평생의 동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울산 지역을 또 책임지셔서 제가 40%에 달하는 높은 득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진 좀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과거 노무현보다 정말 몇 배 더한 과거 송철호입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것.